터득골의 이사장으로서 스칼 모임 때부터 친분이 있는 남의 나라 민경혁 대표를 만났습니다. 터득골의 남우선 대표와 함께 노보텔 엠바스더에서 만났죠. 남의 나라에서 윈드차임을 팔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뮤지엄 산 천리포 수목원 등에서 많은 호응을 받고 팔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서 팔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담들이 오가고 여러가지 좋은 의견들이 나눠졌습니다. 그를 만나는 동안 그의 겸손한 태도, 기품 있는 언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자료를 살펴보고 이 남의 나라 그리고 우리 민 대표의 생각은 널리 알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첫 선정일에 한 차례도 탈락하지 않고 한국관광 100선의 객은 선정되고 있는 남이섬은 국내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남이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겨울연가의 촬영 명소 메타세코아 이야기로부터 강가를 따라 이어지는 아름다운 은행나무길, 여러 곳에 위치하고 있는 잣나무길과 하얀 나무줄기가 아름다운 자작나무길 등 자연을 따라 걷기도 좋고 자전거를 타기도 좋은 다양한 길들은 기본이고, 강을 건너는 짚라인과 실내외 공연장을 겸비한 노래박물관까지 갖추고 있는 대규모 종합관광지입니다. 서울 근교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 또한 좋으며 섬 내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호텔 정관루까지 갖추고 있어 국내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섬이 이곳은 코로나 이전에는 약 170여 개국에서 연간 300만 명 이상이 방문했던 국제관광지입니다. 관광지의 형태를 띠기 이전에 이 섬은 산에 불을 지펴 들풀과 잡목을 태워서 농사를 짓는 화전민 9가구가 살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남해섬의 설립자인 수제 민병도 선생이 이곳을 사 나무를 심기 시작하고 1966년 본격적으로 보변화시켜 관광지화했습니다. 민경혁 대표의 조부님 되시는 민병도 선생은 어떤 분이신가? 민병도 선생은 광복 후 거의 혼란에 가까울 만큼 활기찼던 해방 공간에서 청년 지식인들이 마땅히 나가야 할 길을 고민하고 1945년 을유년에 위당 정인보 선생, 육당 최남선 선생, 몽양 여운영 선생, 만세 안재용 선생, 송기정 선생 등의 지원에 힘입어 조풍년, 윤석중, 정진숙 선생과 함께 4인 동인체제로 우리나라 최초의 출판사인 을유문화사를 창립하였습니다. 한글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정의에 대한 개정과 가치 판단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 민족 문화의 선양과 선진 세계 문화의 섭취를 사실화하여 본격적인 문화활동을 시작한 수제 선생은 동시에 조선아동문화협회도 함께 창설하여 도서출판과 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해 나가셨습니다. 을유문화사 설립 시에 위당 정인보 선생의 권고도 한몫을 했는데, 이를 보면 당시 수제 선생의 생각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내 말 듣고 출판업을 시작해라. 35년 동안 일제 빼앗겼던 우리 대한의 문화유산, 언어, 문자, 이름까지 되찾으려면 35년이 다시 걸리는 거야. 오늘날에는 우리 문화유산을 되찾는 일, 그런 걸 하는 것이 진짜 애국자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려면 무엇보다 출판 사업을 해야 돼. 한국은행 근무 시절에는 5.16 군사정변 직후 혁명문 측에서 혁명 완수 자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단호히 거절하였고, 한국은행 총재 취임 후에는 증권파동 및 국가재건 최고회의 주도에 갑작스런 2차 통화개혁 조치에 대한 뒤치다거리로 금융산업을 수습하였습니다. 이후 정부의 무리한 어업차관 도입 압력과 재무부의 은행감독원 장악 시도에 대해서는 나라가 잘 되려면 그 나라의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온몸으로 막아내셨습니다. 중앙은행 독립정신의 표본, 수제 선생에 대한 금융계의 평가입니다. 한국은행 제7대 총재 퇴임 후에는 수제 선생이 이전에 역임했었던 제1은행장 등 금융기관 임원 재직 시 모아놓은 급여와 퇴직금 등으로 1965년 남이섬을 양수하였습니다. 수제 선생이 첫 인연을 맺었을 당시의 남이섬은 오늘날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과는 달리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시골의 홍무지였고,
그마저도 비만 오면 반쯤 물에 잠기곤 하는 버려진 싸구려 땅이었습니다. 당시 강남 개발이 논의되던 시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강남 땅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이를 뿌리치시고 푸른 동산, 맑은 강은 우리의 재산, 성심껏 다듬어서 후손에게 물려주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세워 남이섬 수천 그루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변변한 관광 휴양지가 없었던 시대, 주한 외교 공간의 외교관들이 휴가철 일본 등으로 출국하여 돈을 쓰고 오는 것을 방지하여 외화의 국유유치를 방지하고 건전한 국민 관광지를 육성해달라는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권유에 따라 1966년 12월 23일 남이섬을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 회장과 학교법인 휘문의석 이사장을 역임하신 수재 선생은 2006년 타계하실 때까지 남이섬의 큰 어른으로서 항상 어린이들과 함께 나무를 손수 심고 가꾸셨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들이 장차 누릴 문화적 씨앗을 음악, 미술, 문학, 교육, 수목 원예 분야에서 평생 뿌리고 가꾸오신 공로를 인정받아 1975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원하셨습니다. 오늘날 남이섬은 수재 선생의 큰 뜻을 이어받아 남이섬 세계 책나라 축제, 남이섬 국제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 재단법인 노래의 섬, 남이섬 교육문화그룹 남이북스, 국제 아동도서협의회 등 각종 어린이 도서, 음악, 미술 분야의 활발한 문화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유원지로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강변 가요제를 개최하며 당시 히트를 친 가수들과 곡을 배출한 근거지가 되었지만 9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서는 에버랜드나 서울랜드와 같이 테마파크가 생기고 외환위기가 찾아오며 부도위기에도 내몰렸습니다. 그러나 남이섬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 이곳과 인연을 맺었던 문화예술인들이 열린 음악회를 열고 2000년대 노래박물관을 건립하며 남이섬을 살리는 데 힘썼습니다. 이후 윤석호 감독의 겨울영화 촬영을 이곳에서 하게 되고 한류의 폭발적인 인기로 드라마 방영 이후 2003년부터 대만, 홍콩, 일본, 동남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한국 대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한 남이섬에 대해 민경혁 대표는 하나의 이미지에 편중한 관광지보다는 남이섬 본연의 아름다움을 즐겼었으면 해서 2005년 말 섬 내 겨울연가 이미지를 다 철각을 했다. 현재 오시는 관광객들 중 1980년대에 방문하고 세월이 지나 그때의 남이섬을 추억하며 재방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 외국인 관광객분들도 처음엔 드라마 때문에 왔더라도 남이섬 자체의 아름다움에 반해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라며 남이섬 재방문의 취지가 섬 본연의 아름다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남이섬의 모토는 지속 가능한 관광지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초 생명의 섬 프로젝트를 화두에 던지며 생명의 근원이 되는 숲과 물 그리고 사람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 관광지의 일환으로 올해 4월에는 별도의 전기 동요 없이 이동하는 친환경 레저 시설인 트리코스터를 오픈했습니다. 이는 트리와 롤러코스터의 합성으로서 울창한 나무 사이를 롤러코스터처럼 통과하는 총 길이 115m의 레저 시설로 하강시 남해섬의 자연경관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을 비롯하여 장애인도 특수장비를 이용해서 어려움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남해섬은 트리코스터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사회적 약자의 관광편을 증진하는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2011년에는 장애인 인권 포럼에서 선정하는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관광지 이지프레스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남해섬은 주요 관광 동선의 단차를 낮춰서 휠체어를 탑승한 이들도 완만한 경사로로 이용해 이동할 수 있으며 장애인 화장실 개보수 및 확대에 노력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족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이동 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 가능하게 섬 내 주요 관광 포인트의 접근성과 선박 탑승, 주차 시설을 개선해서 모두에게 열린 관광지로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생명의 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남이섬은 예전부터 일하는 임직원들을 위한 복지에 힘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예로 임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좋은 보육 및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360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개원하며 휴무일이 일정치 않은 임직원 부모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만 1세부터 만 5세까지 영유아 60명을 보육할 수 있는 규모의 남이섬 어린이집은 한솔 어린이 보육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전문적인 보육 및 교육 커리큘럼을 보장하는 이곳에 부모는 주말에도 출근한 날이면 아이들을 편히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건축 면적이 약 230평에 달하는 여유로운 공간과 더불어 전용 놀이터 또한 평범한 인공 놀이터가 아닌 자연석 정원 놀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이들은 안전하고 편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민경혁 대표는 워킹맘과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임직원들이 각자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이나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복지를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목공 체험이나 숲놀이터 같은 자연 체험형 프로젝트를 더욱 강화시켜 남이섬을 생명의 섬으로 계속해서 발전시키겠다라며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의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을 내비쳤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광객들이 남이섬 본연의 아름다움과 모토에 반해 다양한 면모를 구경하고 체험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제가 직접 인터뷰하지는 않았지만 민 대표와의 약 1시간 반에 걸친 점심 식사를 겸한 대화는 즐겁고 유쾌했습니다. 남이섬의 아름다운 곳에 터득골의 차인벨이 울리는 날을 기대합니다. 약 100m 정도의 거리를 조성해서 윈드차임을 걸고 그리고 그 마지막 편에 오냐 쉼터를 마련해서 자신의 서원을 확인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 설치되기를 바랍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습니다. 다만 오늘은 남의 나라의 기초를 세우신 수제 민병도 선생과 그의 유지를 받들어서 오늘도 고군분투하며 남의 나라를 키워가고 있는 민경혁 대표를 만난 것으로서 행복합니다. 터득골의 윈드차임과 더불어 아름다운 나라 남의 나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권대욱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